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세로로 보는 영상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시고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보다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고정 댓글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사인데, 자, 아파트 임대 사업이 폐지 가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대해야 하는 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주택 임대사업자 부활이죠. 자, 일단 아파트는 부활이 맞고, 또 아파트가 아닌 거는 혜택, 혜택이 부활하는 거, 요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기대 공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왜 폐지로 가닥하는 거에 대해서 집값 자극과 연결을 시킬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게다가 아파트는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아파트가 등록이 된다고 해도 혜택이 적어서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서 사면서 집값이 자극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부작용이죠. 부작용 때문에 지금 아파트 등록에 대해선 신중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주택임대사업자가 부정적이고 부작용만 있을까? 집값 자극만 있을까? 아니죠.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자, 지금 임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가가 지금 직전 달보다 지금 반등했어요. 물론 소폭이지만 다시 전세가가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임차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공약이거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 임차 시장 안정과 상충이 됩니다.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중과 완화하면은 이 본인이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매도하고 보유세를 좀 내리려는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과를 안 맞으면서 팔 수 있으니까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급지일수록 안 팔 거고, 하급지일수록 아니면 덜 오른 것들 위주로 이번 기회에 팔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월세 다니면서 신축 월세 사시면서 그냥 다주택자신 분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럼 나머지 이것들은 다 어떤 주택들이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중에 중저가 단지는 팔기로 마음먹었을 경우에 이 새로 임대를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양도로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건은 임차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매도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매도 물량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임차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매도가 많이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도 지금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쉽게 매도가 되기보다는, 자, 일부 지역, 약간 국지적이긴 한데 상급지일수록 매도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거래되는 양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급지는. 근데 저가 단지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왜?
일단은 지금 1세대 그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신 분, 1주택자로 되시는 그분 매물이 있어요. 비과세를 보는, 음, 비과세를 보려는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완화 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물건이 붙는 지역들이 있어요. 저가, 뭐 외곽, 소형, 구축 요런 단지들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저는 조정이 가장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봐요. 물론 서울 전체가 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하면 지금 가격이 조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급지를 제외하고, 상급지의 기준도 뭐 서초, 강남, 요런 데는 되게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돼도 이게 조정세가 보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상급지. 여기는 갈아타서 결국엔 가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외 지역은, 다른 지역들은 다 마찬가지로 물건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도 나올 거예요. 이 기회에 갈아타자, 물건 좀 정리하고, 이런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지 중에서도 갈아타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재건축에 좀 지치다가 상급 재건축으로 가시려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나올 겁니다. 가격이 약간 조정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급지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동 뭐 보고 계신 분이나 여의도 보고 계신 분이나 뭐 성수, 마포 뭐 이런 데 보시는 분들도 기대하면 조금 조금 조정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얘기가 샜는데, 자, 그래서 임대사업의 혜택이 이제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막아주기 위한 필요제라고 봅니다. 필요수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 때문에 결국에는 저가, 특히 저가입니다. 저가 주택에 사는 임차인들, 소형, 구축이죠. 저가의 거의 공통점, 외곽지.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장 매물 감소에 대한 부작용을 크게 받을 거예요. 가장 많은 물건의 적체가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당장 간에 팔리지 않으니까 임차 물건은 많이 감소할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많이 감소하고, 이 매매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임차 물량은 많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극대화되는 지역이 이 저가 단지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몰리는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가 단지에 대한 이러한 매물이 늘어나고 임차인 늘어나는 거를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주는, 아까 상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의 부활이다. 혜택 부활이죠. 혜택 부활. 근데 지금 아파트는 이전에도 이미 집값을 자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나온 것이 이제 소형 60제곱미터 이하만 등록되게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아시다시피 바로 부활하긴 어렵습니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중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지를 있던 걸 지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폐지됐잖아요. 요거를 지금 유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거는 나중에 2년 뒤에 가봐야 알 내용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집값 자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 단지와 소형에 대한 임차인,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아파트에 대한 그 임차 시장을 안정을 해준다. 그럼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60제곱미터에서 조금 더 줄이면 어떨까? 50제곱이나 40제곱 정도로 줄이면 사실 이 지금의 여당이죠. 지금의 여당, 앞으로의 뭐 야당이 되는 민주당 쪽 이 173의석 반대 여론이 크게 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면적을 줄여버리면.
그러면서 임차시장 안정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사 내용 볼게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활성화를 위해 4년 단기 사업을 부활시키기로 했대요. 예,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그냥 현행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인수위가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죠. 신중론을 했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또 공약대로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자, 그동안 아파트 임대 사업은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이건 악용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유도를 해놓고 이걸 악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매물 잠김에 따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다. 근데 소형으로 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등록임대주택 사업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적용했던 종부세, 양도세 혜택, 합산 배제, 중과 배제, 이거를 모두 부활시켜서 주거 안정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4년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활용해서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이죠. 빌라와 오피스텔, 단기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이러한 종부세와 양도세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절세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뚫리면 지금 이쪽에 빌라 오피스텔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본이. 아파트 투자보단 여기에 메리트가 훨씬 많이 생길 거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10몇 년 동안 밀린 그 서울의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신속통합이니 공공재개발이니 공공재건축이니 또 모아타운이니 뭐 이사대책 3080이니 계속 나오는 거죠. 새로운 모델로.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밀린 택지개발 밀려있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있을 때 10몇 년 동안 밀려있죠. 신규 지정 한 건도 없고. 자, 이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확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부활하면서 활용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자본이 몰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혜택이 생기기 전에 들어가면은 남아있는 혜택 가지고도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혜택이 생기면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해 놓고 뒤에 후행하는 돈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타이밍에는 현재 이 혜택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다주택자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임대사업자 지금 보유세 내잖아요. 보유세 내고 양도세도 문제니까 지금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1주택자한테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혜택이 아직 있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를 좀 보는데, 이거는 일요일 날에 그 강의에 영상에 올라올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거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취득세 감면, 이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혜택, 이게 가장 큰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빌라 투자하면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재개발 법정 요건 갖춘 지역, 그런 데 찾아서 할 거 아니에요. 장기로. 그쵸? 뭐 10년 임대사업자 돼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게 거주택 비과세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2년의 거주 요건만 채워놓으면 본인이 지금 들고 있고 거주를 했던 주택의 비과세를 일시적 2주택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뭐 보는 비과세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거주택 비과세 보면서 사이드로 투자를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해놨을 때 이게 10년 임대사업자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아니라 중간에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멸실되면서 자동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10년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예, 채운 것으로 가름해 줍니다. 대신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게 이제 말소되는 멸실이죠. 그 전에 거주택 양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를 볼 수 있고 후에 10년을 안 채워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무조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는 혜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통한 투자가 정말 빛을 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여러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체주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비주택 투자하시는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저기 넘어서는 뭐 공시가 1억 미만 뭐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일로 다 쏠릴 거예요, 이제. 이게 부활하게 되면. 예. 특히 빌라, 예. 그리고 아파트 일로 몰릴 겁니다. 근데 아파트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주택 비과세 볼 수 있고 한 게 이제 자 60제곱미터 그리고 이게 취득세 감면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거주택 비과세 볼 수 있는 게 임대 개시일 기준 6억 이하. 예. 요런 그 요건을 갖춘 빌라들은 이제 씨가 마를 겁니다. 예. 빌라도 서울이 지금 보면 용산 이런 데는 뭐 거의 7억 뭐 이 정도 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대지지분 6평짜리인데 그런 게 7억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 좀 네임밸류 있는 지역들이 한 6억 기준으로 움직여요. 강남은 뭐 7, 8억 넘어가고요. 그리고 웬만한 지역들 보시면 다 이제 5억 기반이 중심 평균이에요. 우리가 재개발 생각하면서 보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씨가 마를 겁니다. 혜택 보면서 사이드로 껴놓을 수 있으니까요. 주택이 몇 개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나왔을 때 뭐 30개씩, 40개씩 빌라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때 오픈해 보면 23%가 임대사업자 냈어요, 아파트는. 그럼 나머지 77%가 다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들이었어요.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가 23%도 뭐 작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집값을 자극한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소형 평형으로 하면 이게 집값 자극에 대한 부작용은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는 소형 50에서 뭐 40 정도로 정해서 그 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지면 혜택 줘도, 아파트도 혜택 줘도 등록 가능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은 이제 16%가량이라고 하네요. 예. 이게 이제 자동 말소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이렇게 말소가 되니까 갈수록 줄어든다. 제가 23%라고 했는데 벌써 뭐 6%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중요 내용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무조건 부활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아까 설명드렸죠. 다주택자 중과 완화의 부작용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많은 다른 곳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몰릴 확률이 크니, 몰리면 뭡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틈새 시장 열리기 전에 미리 빨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먼저 들어와서 혜택 보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일요일날, 수요일날 강의했던 내용 올리거든요. 이때 하이라이트만 올리는데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풀 영상 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 영상을 담은 USB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번 주만 특별하게 오픈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카톡방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멤버십 가입할 수도 있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기존 영상들 다 강의했던 거 보실 수 있고 앞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풀 영상으로 오지 않으셔도 볼 수 있고요. 또 멤버십 혜택은 매달 한 번씩 제가 추천하는 지역 매물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러한 임대사업자 활용할 수 있는, 그랬을 때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물건들도 제가 조명을 하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이러한 내용들 나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